시간이 공식적으로 다 되었고 미국은 조용히 현대 역사상 가장 큰 해군 함대를 이란 해안 바로 앞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테헤란이 러시아와 화려한 합동 해군 훈련을 하며 힘을 과시하려 하지만 그들의 허세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란 전투기가 훈련 도중 하늘에서 떨어졌고 이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과시가 절박한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핵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 미 국방부는 전적으로 군사적 선택지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란 영토에 대한 초기 표적 타격이 며칠 내로 시작될 수 있다는 폭발적인 보도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대규모입니다. 현재 이 지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이번 주 군사훈련으로 무력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군함들도 오만만에서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이는 이란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이란이 강력하며 강력한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고 군사행동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보여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훈련 도중에 말이죠. 이란 공군의 F-4 전투기가 이란 기지에서 약 80km, 즉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추락했고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이란 전투기들은 힘을 과시하는 도중에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나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힘의 과시가 아니라 굴욕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란에 관해서 걱정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인공지능 역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란인들은 이제 온라인 영상에서 자신들의 해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들이 아주 명백하게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집결을 이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많은 전투기를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몇몇 지도를 보면 그들이 많은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월 16일에 우리는 영국의 밀드놀에서 그리스의 한 기지로 이동하는 KC-135 공중급유기 6대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일 밤 사이에 또 다른 10대의 급유기가 미국 본토에서 왔습니다. 영국에 잠시 들러서 아마도 급유를 했을 것이고 그 후 그리스와 불가리아까지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미군 기지가 있어서 이 급유기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급유기들이 있으면 미국이 중동에 충분한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기지를 못 쓴다면 그리스와 불가리아 기지가 있으니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키프로스 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유기들은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필요하다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확보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센트리 E-3 항공기입니다.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이들은 AWACS, 즉 공중조 기경 보통제기입니다. 현재 6대가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공기 한 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장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3 센트리 항공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번 주말까지 원한다면 매우 대규모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과 인도양에도 타격권 내에 어떤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증강에는 약 200대의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F-16, F-22, F-35, F-15 전투기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2개의 항공모함 전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제럴드 R 포드함과 에이브러햄 링컨함입니다. 또한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토화할 수 있는 충분한 토마호크 미사일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며 미국이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전력을 단순히 허세로 모으진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이 맞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을 공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전 세계에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바로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란도 이를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에 아직 협상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류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란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목표가 무엇인가요? 만약 미군이 있다면요? 우리는 거래를 하게 될 거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거래를 성사시킬 겁니다. 하지만 군사 공격 시 핵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자메이카에서 온데드라인이에요. 15일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최대치죠. 물론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그 말을 지킬 거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격이 일어날까요? 공격이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핵 합의 조건에 전혀 근접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요구는 꽤 단순합니다. 우라늄 농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 대리 세력 지원 중단 요구입니다. 현재 이란은 이미 마지막 두 가지 요구에 대해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란은 모든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것과 이란이 제공하려는 것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한적인 초기 군사 공격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의 목표는 테헤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만약 승인이 된다면 첫 번째 공격은 며칠 내, 아마 이번 주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 대상에는 군사시설과 정부시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 제한적 공격 이후에도 이란이 여전히 요구를 거부한다면 작전은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 말은 더 많은 목표와 공격이 이어지며 그들이 협상에 응하거나 정권이 바뀔 때까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생각엔 이런 보도를 하는 건 미국 언론만이 아닙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란에 직접 자신들의 정보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작전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도 자신들의 평가에 근거해 미국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란에 알렸습니다. 며칠 안에 어쩌면 몇 시간 안에 모두가 거의 같은 시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각국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행동이 보고서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폴란드 총리는 방금 이란에 있는 폴란드 국민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말은 몇 시간 후에는 폴란드가 누구도 대피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각국은 몇 달 전부터 여행 경고를 내리고 있었지만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라는 것은 확실히 완전히 다른 수준의 긴급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라크에 주둔하던 노르웨이 군인들도 노르웨이로 철수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의 공식적인 이유는 해당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가 이런 조치를 취한 첫 번째 나라는 아닙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도 군인들을 철수시켰지만 노르웨이는 나토 동맹국이며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나토 내 모든 국가가 공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트럼프가 영국 내 미군 기지와 미영 합동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도 포함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동 작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같은 중동 동맹국들 역시 비슷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방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자국 영토가 이란에 대한 공격에 사용되는 것에는 주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이란의 보복 때문입니다. 이란은 만약 어떤 아랍 국가들이 미국의 공격을 돕는다면 이란이 그 아랍 국가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다릅니다. 영국은 나토의 일원이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여겨집니다. 최종 결정은 물론 총리 키어 스타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영국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는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이란의 군사훈련에 합류한 러시아 군함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직 이 지역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이란을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격이 임박하다고 믿는다면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든 것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협력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정보 수집 기회일 뿐입니다.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던 적들이 이제는 이란의 파괴에서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가장 웃긴 점은 이란이 브릭스 회원국이지만 실제로 이란을 방어하러 오는 국가는 없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각국이 경고를 발표했으며 이제 우리는 이번 주말에 외교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파괴가 일어날지 지켜봐야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모든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저는 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